안녕하세요. 수학을 가르치는 안민우입니다. 자, 앞서 영상을 통해서 안내드린 것처럼 칼리지보드가 2020년도 AP exam 새로운 시험 범위를 공지하였는데요. 자, 저는 또 현장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것이 시험에 나오고 시험에 나오지 않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 새롭게 영상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드릴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칼큘러스는 아시다시피 A, B가 있고 B, C가 있는데요. 자, A, B 같은 경우에는 원래 유닛 1부터 유닛 8까지 출제가 되었고, 예, 그게 또 시험 범위이기도 합니다. 자, 맨 마지막 유닛 8에 보면요. Applications of Integration에서 원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적분의 활용 정도가 되겠죠. 자, 거기까지가 원래 출제 범위였고, 그 다음에 캘 BC는 거기서 유닛 9과 유닛 10이 이제 추가로 더 들어갔는데요. 유닛 9 같은 경우는 parametric equation, 그 다음에 polar coordinate, 그 다음에 vector 요 세 종류가 있고 맨 마지막 유닛 10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단원이 되겠죠. infinite, series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공지된 바에 의하면 자, calculus AB 경우에는 유닛을 1부터 7까지만 출제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cal BC의 경우에는 1부터 8까지고 좀 특이한 점이 바로 이 부분이죠. 10.2, 10.5, 10.7, 10.8, 10.11. 자, 이렇게 5개 정도는 출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 드는 느낌은 자, 이렇게 딱 집어서 출제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은 하여간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 부분을 출제를 안 할 거면 굳이 이렇게 집어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자, 시리즈 부분을 가볍게 너무 가볍게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자, 전반적으로 유닛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유닛은 리밋과 컨티뉴이티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의 처음에 칼큘 책 처음에 딱 피시게 되면은 LIM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런 기호가 되겠죠. 자, 그래서 뭐 X가 approaches A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런 것들을 내가 처음에 배워야 되는구나 라면서 막 배우셨을 거예요. 자, 알지브릭한 버전, 그래피컬한 버전, 그 다음에 테이블이 있는 버전, 그리고 리밋 길이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연산 법칙들이 좀 있고요. 자, 그 다음 이것들을 스퀴즈 디럼이라는 것과 연계시키는 것, 그리고 맨 마지막에 컨티뉴이티, 연속성이죠. 연속성까지 얘기 나오면 실은 이제 우리가 디퍼런시에이션 하기 위한 가장 그 직전 단계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유닛 1.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디스컨티니티와 특히 에심톳에 대한 부분들. 현장에서 보면 아이들이 에심톳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래피컬하게 자, 리미트가 그래피컬하게 쓰이고 있다라는 것. 그런 부분까지가 유닛 1이었습니다. 자, 유닛 2에 보시면요. 자, 이제 differentiation의 definition 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연산 법칙. 특히 이 동네는 연산이 안 되면 사실은 문제를 진행시켜서 많이 어렵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인 definition들, 자, 그 다음에 differentiability와 continuity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네, 너무 유명한 주제라 여기서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ower를, 그 다음에 sum, difference, 그 다음에 multiple,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transcendental function이라고 하죠. 코사인, 사인, 그 다음에 lnx, 자, 그 다음에 프로덕트를, 코어션트를, 자, 그 다음에 탄젠트, 코탄젠트, 시켄트, 코시켄트까지, 거기까지 연산 법칙을 배우는 부분이라,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시면서 처음 봤을 때 약간 헉하는 느낌이 있었겠지만, 곧잘 잘 수행하게 되는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조금 더 어드밴스드 버전일까요? 자, composite function, implicit, 그 다음에 inverse function에 대해서 differentiate 하는 것. 자, 그래서 chain rule, implicit, inverse, inverse trigonometric. 그 다음에 특히 high order derivative라고 해서 자, 한 번 differentiate 한 것은 여러 번 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들이 유닛 3였습니다. 자, 유닛 4에 보시면요. 자, contextual application이라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문장제 문제들. 그래서 워드 프로블럼들이 이제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자, 제일 뭐 대표적인 거는 일단은 derivative의 meaning을 interpretation 해봐라. 이런 게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거죠. position, velocity, acceleration, 즉 모션 파트에 대한 부분들 당연하지만 시험에 출제 잘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시험 전날까지 질문 나오는 단원이죠. 자, related rates라고 해서 아이들이 보통은 문제를 다 읽고 나서 그걸 이제 symbolize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딱 허들에 걸리는 그런 느낌의 챕터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넘어가서
로컬 리니어리티 또는 리니어라이제이션. 내용은 되게 심플한 내용인데 생각보다 이제 그 프로세스가 좀 길죠.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로피탈. 자, 과거에는 이게 BC만의 주제였는데 이제는 AB 주제로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런 부분이 유닛 4였죠. 자, 유닛 5에 보시면은 자, 이제 가장 특별한 것들. 자, 이제 기본적으로 Analytic Application이라 그래서 자, Mean Value Theorem, Extreme Value Theorem. 또 Mean Value Theorem의 스페셜 케이스가 뭐죠? 롤 Theorem이 있었죠. 자,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펑션이 Increasing, Decreasing. 자, 그다음에 Relative Extreme들. 자, 그다음에 Absolute Extreme 구하는 것, Concavity. 자, 그다음에 Second Derivative Test.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맨 마지막에 Optimization. 그래서 최적화 문제가 디퍼런시에이션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는 그런 형태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자,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유닛 1부터 유닛 5까지는 이번 시험에서 뭐 전혀 문제 없이 다 커버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서는 그닥 우리가 뭔가 적게 더 공부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유닛 6로 가시게 되면요. 이제 인티그레이션인데 자, 인티그레이션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리만 썸을 통해서 접근을 좀 하죠. 그래서 리만 썸을 배우고 나서 가장 중요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라고 해서 자, 저도 수업 시간에 FTC라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죠. 테크닉을 좀 배우게 되는데요. 물론 기본적인 룰을 배우고 나서 배우겠죠. 자, 유섭이라고 해서 자, 한국말로는 치환적분이라고 불리는 유섭스티튜션으로 테크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부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자, 롱 디비전이라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분수꼴을 가지고 뭔가 인티그레이션 해야 되는데 뉴머레이터의 디그리가 디나미네이터보다 같거나 더 큰 경우에는 일단 먼저 디비전을 하고 나서 인티그레이션 하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자, 역시 이 부분도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integration by part. 자, 요거는 이제 BC only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partial fraction. 그 다음에 improper integration. 뭐 한국말로는 이상적분이라고 하는데 뭐 주로는 이제 인피니티가 들어가는 형태의 인티그레이션을 얘기하는 거였죠. 자, 이런 부분들 다 아무 문제 없이 다 출제가 될 겁니다. 특히 지금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은요. BC only이기 때문에 AB 하는 친구는 보시고 놀라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유닛 7인데 유닛 7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Differential equation. 자, 한국말로는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룰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슬롭 필드, 그렇죠? 비주얼라이즈 한 거죠. 자, 그다음에 슬롭 필드에 대한 리즈닝. 자, 그다음에 Euler's method라 그래서 역시 BC에서만 나오는 그런 특징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역시 separation variable이라 그래서요. 자, 변수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푸는 방식. 워낙 과거 FRQ에서도 배점이 워낙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울러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로지스틱 모델이 등장을 하는데요. 로지스틱 모델. 자, 뭐 현실과 모델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글로벌리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도 당연히 로지스틱 모델을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묘사할 수 있는데 하여간 이런 부분들은 유닛 7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이 이제 되겠는데요. 자, 유닛 8로 넘어가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AB부터는 안 나와요. 그래서 자, AB 하시는 분들은 특히 여기 average value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똑같은 모션인데도 포지션, velocity, acceleration이 자, 이제 인티그레이션 파트를 써서 뭔가 구해내는 계산 문제라면 일단 출제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rea 구하는 것. 자, 쭉 넘어가면 볼륨이 있습니다. 볼륨. 자, 볼륨도 크로스 섹션을 구하는 거. 자, 그 다음에 회전체, 레볼루션이겠죠. 자, 디스크 메서드라든지, 자, 그 다음에 washer 메서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이제 AB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제는 이번 시험에 출제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BC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BC는 여기 보시면 arc length라 그래서 호의 길이 구하는 부분들까지 잘 출제가 그대로 될 겁니다. 자, 이제 유닛 9이죠. 사실은 이 유닛 이름 자체가 그냥 모든 걸 다 설명하고 있어서 실은 이제 집에서 문제를 푸시거나 아니면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볼 때 이 문제는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의 판단이 여러분들 비교적 명확하게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parametric equation differentiate 하는 거랑 second derivative 구하는 거 이거 제가 실전반 현장에서 그냥 매 수업마다 한 문제씩 그냥 꼬박꼬박 푸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질문이 매번 나오니까.
아크랭스는 뭐 쉬운 거였고, 그다음 벡터 밸류드 펑션이라 그래서 뭐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플래너 모션, 즉 2차원에서의 움직임이 될 텐데 보통은 이제 x 액시스랑 y 액시스가 있었을 때, 자 파티클이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푸는 문제도 있었는데 어렵진 않았어요. 어렵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다 빠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가장 이제 보통 대부분 학생들이 좀 좋아할 것 같은 게 이제 폴라가 빠졌다라는 거죠. 폴라 자체가 뭐 국내 수학에서도 전혀 선행할 기회가 없고, 그 다음에 내용 자체가 완전히 이제 관점이 좀 많이 다르죠. 약간 이제 어떤 커브가 이렇게 스와이프하는 그런 영역을 이렇게 끌고 지나가는 영역을 구하고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어쨌든 출제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부분이 좀 컸습니다. 10이죠. 가장 중요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 지금 아마 그 저한테도 지금 사실은 제가 이걸 찍는 중에도 지금 카톡이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직전까지도 요 질문이었으니까 아마 비슷한 질문이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시리즈 같은 경우에 도대체 뭐를 알고 뭐를 몰라도 되는 거냐 이 부분인데, 자 사실 10.2라고 이제 제가 여기다 다 적어놨습니다. 10.2라고 보시면 Working with Geometric Series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Geometric Series라는 거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칼큘러스에서 처음 배우는 주제는 아닙니다. 이거 어디서 처음 배우냐면요. 프리칼큘러스 내지는 알제브라 2에서 처음 배우거든요. 자, 그래서 지오메트릭 시리즈. 자, 썸이 어떻게 된다? 자, a over 1 minus r이 된다라는 건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들도 항상 초반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1번부터 10번 사이에는 거의 한 문제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어찌됐건 그런 거니까 너무 부담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앤스텀 테스트라 그래가지고 다이버전스만 체크할 수 있는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그거 이제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여기서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인티그럴 테스트. 자, 결국 적분을 이용해서 하는 테스트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이제 10.5가 되겠네요. 10.5에 보시면 하모닉 시리즈랑 P 시리즈라는 게 있는데, 자, P 시리즈 어떻게 생긴 모양이죠? 자, n은 뭐 1부터 인피니티까지 간다고 했을 때, 자, 1 over n의 그죠? P 제곱꼴이었었죠. 그죠? 그리고 특히나 여기서 아주 대놓고 하모닉 시리즈라고 했다라는 것은, 자, P가 1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P가 1이 되는 경우, 자, 좀 약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이 녀석 컨버지예요, 다이버지예요? 당연히 다이버지죠. 이제 워낙 중요하면서 처음 받아들였을 때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은 시험에 출제되기도 하겠지만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6에 보면 지금 컴페리즌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컴페리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여기 이제 여기 컴페리즌이 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시다 보면 아마 리밋 컴페리즌 같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게 그 좀 약간 지저분하게 생긴, 쉽게 말하자면 좀 지저분하게 생긴 시리즈에서 많이 쓰였어요. 근데 그게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넘어가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얼터네이팅 시리즈. 자, 부호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그거는 또 등장을 합니다. 자, 다시 정리 좀 해볼까요? 지오메트릭, 지오메트릭, 그다음 P 시리즈, 그다음 얼터네이팅 시리즈. 이렇게 세 개가 지금 나온다고 하고요. 그다음 레이쇼 테스트. 자, 레이쇼 테스트는 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부분 들은 게 약간 의외이긴 했어요. 레이쇼 테스트를 왜 넣었을까?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풀죠. n이 인피니티로 갈 때, 자 a의 n 플러스 1, 그다음 over an. 자, 이 녀석이 뭐보다 작다? 자, 1보다 작다. 이런 건데 이거 사실은 이제 조금 눈치 빠른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상 이제 커먼 레이쇼 역할. 그러니까 지오메트릭 시리즈처럼 생각하는 거거든요. 주어진 시리즈를. 이렇게 1보다 작으면 커먼 레이쇼가 1보다 작은 거랑 똑같기 때문에 absolute value가 컨버지 한다는 뜻인데, 보통은 이제 팩토리얼이 들어가는, 자, 팩토리얼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거의 레이쇼 테스트 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게는 나오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레이쇼 테스트까지 나온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bsolute convergence, conditional convergence, 뭐 거의 시험 직전까지 설명한 내용인데 빠졌어요. 자, 그리고 alternating series error bound. 그리고 사실 그 다음 페이지만 라그랑지 에러 바운드, 즉 에러 바운드에 대한 문제는 다 빠졌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11에 해당되는 부분이 테일러 폴리노미얼인데, 이게 테일러 폴리노미얼이라는 게, 자, 뒤에 보시면은 사실 여기 테일러 시리즈가 또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좀 이상한 부분이 테일러 시리즈를 nth 디그리까지만 쓰고 나머지를 딱 잘라내면은 그게 테일러 폴리노미얼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테일러 시리즈나 맥라렌 시리즈한 키워드가 보였다고 해서 무조건 지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테일러랑 맥라렌은 그냥 나온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점 14는 없지만 그게 좀 포함됐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결국 뭐가 빠졌냐? 맨 마지막 빠진 게 파워 시리즈입니다. 예, 파워 시리즈가 빠져서 레디우스나 그러니까 레디우스 오브 컨버전스나 아니면은 인터벌 오브 컨버전스를 구하는 문제가 만약에 출제가 되면 이 문제는 안 풀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습하실 때 말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시험에 나오는 토픽들을 정말 빠르게 한번 좀 정리를 해봤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우려되는 게 있어서 이 얘기만 하고 빨리 영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MCQ 말고 FRQ만 공부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 진짜 많이 받는데요. 자, 제가 앞서 올린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free response라는 것은 그냥 서술형이라는 뜻이지 저희가 그동안에 했던 AP의 FRQ 유형을 내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습니다. MCQ 문제를 계속 푸세요. 푸시는데 거기서 이렇게 보기만 싹 지우면은 그게 사실은 거의 free response가 되거든요. 물론 뭐 이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뭐 이런 식의 질문이라면야 멀티플 없으면 못 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보통은 그냥 담백하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돼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하지만 MCQ가 과거에 커버한 게 이만큼이면 FRQ가 커버하는 영역은 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원래 그랬어요. 그래서 잘못하다가 FRQ만 공부를 하면은 편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MCQ는 다 푸세요. 다 푸시고 저도 이제 실전만 때 그 얘기는 했었는데 제가 이제 지난 실전만 사실은 MCQ가 지금 가장 늦게 시작한 반도 MCQ가 거의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 FRQ 위주로 좀 하자 이런 얘기는 했었는데 혹시 이 말을 또 오해하셔가지고 이제 막 뭔가 제대로 공부를 막 시작해 보려는 친구들이 야, 잘 됐다. 이제 FRQ만 하자 그러면 그냥 매번 나왔던 문제만 나오는 느낌 받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정확한 거는 4월 3일이 돼야만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편식하지 마시고 MCQ와 FRQ를 다 그냥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자, 새로운 유형이 만약에 제시된다고 칩시다.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거는 사실은 학생들이 이제 그 과목을 뭐 여러 개를 보겠죠, 동시에. 여러 개의 AP 과목들을 많이 신청했다고 했을 때 하나하나 다 프로페셔널하게 대응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법 여러 가지 저도 고민하고 있어요. 저희 이제 교과목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회의도 좀 하고 하면서 예를 들자면은 만약에 새로운 유형들이 이제 만약에 제시가 되면 특히나 그런 유형들이 뭐 단순하게 그냥 뭐 이렇게 의문스럽게 제시되지 않을 거예요. 이제 특성상 미국 뭐 어떤 정서나 아니면 칼리지부의 특성상 아주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제시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잘 분석을 해서 일단 이와 유사한 형태로 최대한 이제 좀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도움이 될 수 있게 영상 같은 거 좀 제작을 할 계획이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컨텐츠를 제작하는 뭐 저희 팀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컨텐츠를 좀 만들어서 필요하다면은 여러분들이 추가로 뭔가 더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나 그런 교재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조교들한테 다 얘기해놨거든요. 이제 다들 준비해라 이제.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이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4월 3일까지는 무엇을 하면 좋냐라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결국에는 개념이 안 돼 있으면 모든 게 다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돼 있고 나서 본인이 개념이 정말 퍼펙트하게 돼 있다고 하면 글쎄요, 뭐 지금쯤이면은 좀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뭔가 혼자 좀 고민도 해보고 이럴 수 있을 텐데 사실 그런 고민들은 칼리지 보드가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개념이 만약에 다 돼 있다 그러면 개념을 까먹지 않도록 계속 복습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시험 보기 전까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4월 3일까지 자 기존에 하고 있는 공부들 그냥 계속 하세요. 특히 FRQ 문제, MCQ 문제 가리지 마시고 그냥 다 하세요. 마치 원래 AP 칼이 5월 5일이 있었고 AP 스탯의 경우 5월 15일이 있었잖아요. 원래 그때 시험 보는 사람처럼 공부하시면 4월 3일 날 좀 더 스페셜한 힌트가 주어진다. 그냥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좀 싱숭생숭하다 표현한 친구도 있고 또 아닌 친구도 있는데 사실 마음은 다 비슷할 것 같을 거예요. 지금 뭐 해외에 있는 여러 블로그나 사이트를 봐도 막 여론저런 막 다양한 어떤 그 창의적인 어떤 그 기사들이나 뭐 이런 것들 이제 본인들이 이제 이거는 너무 좀 이번 생은 좀 글른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 여러 가지 많이 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글르긴요. 어떻게 될지 봐야죠. 지켜봐야죠. 정말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최대한 개념 공부를 잘 마무리한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MCQ, FRQ 가리지 않는다. 딱 그 정도의 느낌만 가지고 이제 2주가 좀 안 남았네요.
그때까지만 쭉 과정을 지켜내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